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싶어.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돼서 궁금하거나 이쪽에 아마 관심이 많아서 온 학생들, 중고등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빅데이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다 쓰이는 분야가 됐어. 어떤 분야든지 데이터 분석이 필요해요. 아까 금융이나 주식이나 보험, 이런 보험 데이터들. 그 다음에 경영 경제에 있어서도 빅데이터 분석은 이제는 필수적인 상황이 돼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수요가 엄청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많은 대학들이 관련 학과를 굉장히 많이 신설하고 있고 기존 학과를 많이 개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싶으면 전통적으로는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그 이외에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학과들이 있어요. 뭐 AI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뭐 AI 소프트웨어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AI 로봇 전공, 융합학부, AI 데이터 융합학부, 스마트 모빌리티 공학과, 뭐 이런 학과들. 이런 학과들, 이런 학과들은 다 빅데이터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딥러닝과 관련된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와 같은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컴퓨터공학, 통계학, 수학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것들의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죠. 이런 빅데이터 인공지능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면 이제 약간 성격이 하드웨어로 치우치느냐, 아니면은 소프트웨어로 가느냐, 아니면은 서로 융합형이냐, 아니면은 컴공처럼 컴퓨터 기반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통계학 기반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얘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학과예요. 알고리즘을 다루는 학과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이썬이나 R이나 C++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냥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기계학습, 딥러닝,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를 배우는 학과가 컴퓨터공학 기반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예요. 그 다음에 통계학 기반. 얘는 예전에 우리가 이제 통계학과라고 하면 솔직히 통계학과는 예전에는 공대보다는 자연과학 쪽에 많이 속하는 학과였거든. 그래서 비슷한 통계학 기반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통계적 방법하고 데이터 마이닝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회귀 분석이나 시계열 분석, 베이지안 통계, 데이터 시각화 하는 이론 쪽에 중점을 둬서 많이 배우는 학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융합형 커리큘럼을 가진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일부 대학에서는 경영이나 뭐 통계학이나 수학 이런 학문들과 융합을 해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융합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종합적으로 학습을 해서 학제간 연구나 프로젝트 수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융합형 커리큘럼을 가지고 운영하는 학과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데이터 과학이나 AI 윤리, 뭐 비즈니스 이런 쪽에서 많이 이런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죠. 그래서 아마 융합형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보통 경영 경제,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 방사선학 요런 쪽에서도 방사선도 보면 그 방사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 영상들을 처리하는 어떤 기술들이 요구가 돼. 그래서 요즘에는 방사선학과에서도 딥러닝 이용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한 커리큘럼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융합형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원래 학과가 뭐냐에 따라서 약간 사회대학, 뭐 인문계열에 속한 학과들도 인문계에 속한 학과들이 많이 융합형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계학 기반은 아마 자연과학대, 수학대, 수학이나 뭐 이런 기반, 컴퓨터 기반은 순수 공대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려고 할 때 이 컴퓨터 공학 기반 커리큘럼을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딥러닝 전문가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요. 컴퓨터 공학 기반 커리큘럼을 배운 사람들은 진짜 모델링을 진짜 만드는 사람이지. 이 통계학이나 융합형 커리큘럼에서는 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모델링 기법들을 응용하는 사람들이고, 순수하게 그 모델링을 만드는 사람은 이 컴공을 전공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우리 을지대학의 빅데이터 인공지능 학과는 이 두 개가 좀 합쳐져 있어요. 컴퓨터 공학하고 통계학 기반이 같이 좀 융합이 돼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와 관련된 직업군 보면은 뭐 우리는 흔히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그다음에 클라우드 엔지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기업이나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든 기업에는 전산팀이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한 것을 해석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머신러닝 엔지니어,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꼭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웬만한 기업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 필요를 해서 다 뽑고 있죠. 여러분들이 아는 뭐 쿠팡이나 아니면 네이버, 뭐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알 것 같고, 그냥 쿠팡이나 뭐 쿠팡 예를 들면, 쿠팡은 우리가 항상 인터넷을 통해서 무언가를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한테 이런 상품들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어떤 직업군이 또 필요하지. 그때 이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한 어떤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분야는 내가 어떤 기업을 가고 싶은지, 어떤 연봉을 받고 싶은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딥러닝을 하는 사람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는 취업 시장이 정말 넓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자격증을 보면, 얘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종류를 제가 보여줬는데, 우리가 ADP라고 부르는 데이터 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기사, 뭐 인공지능 개발자, 딥러닝 전문가, 데이터 과학자 또는 데이터 마이닝 전문가랑 같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 관련한 학과를 와서 공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취득을 해서 취업 시장에 나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직장을 찾을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더 좋게. 취업 전략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갈까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까라는 그 고민이 똑같이 상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전문 지식을 쌓아야 돼. 그리고 요즘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강의를 듣는 내용들 아니면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 동아리 활동들 뭐 요런 것들이 하나의 학생부에 기재가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죠.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내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어떤 대학에 이 내가 가진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에 들어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한테 많은 조언을 듣는 게 필요해. 이런 과정들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할 때도 똑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똑같은 과정을 저는 밟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말 삼성, 현대, LG 진짜 그렇게 부르는 대기업에 취업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실무 경험, 인턴십과 프로젝트 관련된 실무 경험, 그다음에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학생들과 동기들과 친구들과 또 교수님들과 네트워킹 하는 게 필요하죠.